보다 이제 직업 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반영한 직업이 어떻게 발굴이 될 것이고 미래 직업 역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김동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고용정보원의 김동규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연구를 했던 디지털 뉴딜 직업 발굴 및 미래 직업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연구 개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내용 중에 중요한 직업 발굴과 주요 직업 발굴과 그다음에 미래 직업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디지털 대전환의 기술 혁신, 글로벌화, 저탄소, 그다음에 코로나19 등의 충격으로 이제 경제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화라든가 자동화, 무인화가 급진전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산업 지형이라든가 기업 비즈니스 전략 변화, 일자리 구조의 변화, 그에 더 나아가서 직무 및 직업 역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저탄소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 또 노동 전환 이슈가 부상되고 있고, 이에 이제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이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 그리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렇게 삼각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을 저희 공공기관에서 아니면은 그 연구 학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한국판 뉴딜의 성공 요인으로 전국적인 재정 투입이라든가 기술 개발, 과감한 규제 철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의 선제적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인재의 선제적 육성을 위해서는 저탄소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핵심 직업이 무엇인지, 그 직종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인지, 그다음에 필요한 미래 역량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본 연구의 목적도 이에 기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연구 내용을 보시면 크게 연구 내용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는 디지털 뉴딜 관련, 저희가 한국판 뉴딜 중에서 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주요 직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굴하고, 그다음에 각 직업별로 직업 정보를 개발하는 걸로 목표로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뉴딜 직종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발굴한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요 직업들을 조금 묶어서 직종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두 개 직업에 대해서 미래 직업 역량, 현재와 향후 5년 후의 중요도의 변화, 역량의 중요도의 변화, 그다음에 재직자 보유 역량 간의 차이, 이것들을 밝히는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디지털 뉴딜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업무 수행 시에 디지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지식, 기술 또는 장비를 상당한 정도로 직접 활용하고 디지털 산업 및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직업이다 정의를 했고요. 그 직업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자문회의를 통해 디지털 뉴딜 직업의 어떤 후보군을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 후보군에 대해서 디지털 뉴딜 직업 55선을 선정했는데, 그 선정의 방법은, 선정의 기준은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5가지로 저희가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수행 시 디지털 정보기술의 지식, 기술, 장비를 상당 수준 이상, 근무 시간을 딱 저희가 잘라서 그걸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총 근무 시간의 51% 이상을 이제 직접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직업과 또 독자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직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 너무 미세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는 또 제외를 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또 전문 교육 훈련이 필요한 직업으로 저희가 조금 제한을 했고요. 그래야 연구의 활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 교육 훈련이 필요한 직업으로 저희가 기준을 세웠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5가지를 선정했고요. 간단하게 선정 과정을 보면 크게 투 트랙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하나는 한국판 뉴딜 그 사업
그 정부 부처의 사업들을 다 일일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과업들이 무엇인지, 그 사업의 과업이 무엇이고 그에 관련된 연관 직업들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다 보충을 해서 후보군으로 124개 직업을 발굴하고 그를 1차 연구진 1차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른 한 트랙은 해외의 주요 디지털 뉴딜 관련한 주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직업들을 저희가 찾아서 두 번째 트랙으로 후보군으로 저희 선정을 하고 총 합쳐서 이제 그 101개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2차, 3차 이렇게 계속 설문조사와 자문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디지털 직업 55선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직업들이 어떤 걸로 이제 저희가 발굴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술 분야로는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기술 분야의 가상 증강현실 쪽에 XR, XR 그래픽 디자이너, 그죠? 그다음에 디바이스 개발자, 클라이언트 개발자, 프로그래머라고 할 수 있는데 콘텐츠 기획자 이런 직업들이 있고 공간 정보나 도시 관련해서는 3D 공간 정보 모델러, BIM 전문가, 스마트 시티 전문가, ITS 전문가, GIS 전문가 이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핫하게 지금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가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인데 이쪽 기술 분야에 많은 직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 전문가라든가 중개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라벨러,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직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는 백엔드 개발자,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자, 블록체인 개발자 이런 직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관련해서 인공지능 개발자도 있지만 저희가 인공지능 윤리검사라는 현재는 이제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지만 향후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확산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조금 예측해서 여기 55선에 선제적으로 좀 집어넣은 직업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는 스마트 하드웨어 설치 보수원 최근에 많이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고속 통신망 구축 기술자, 전통적인 직업이긴 하지만 이런 직업들도 넣고요.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드론, 자동차 관련해서 드론, 서비스 로봇,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 직업들, 반도체 중에서는 지능형 반도체, 그다음에 보건의료 쪽에서는 3D 바이오 프린팅 전문가 이런 직업들도 실제 현장에 많지는 않지만 지금 아주 태동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와 자동화 분야에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 물론 이제 물류 시스템 전문가하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되고 기획자도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좀 범용적인 직업보다는 좀 구체적인 직업을 선정하고자 해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 전문가라는 걸 좀 특화해서 이런 직업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 운영 관리자도 있고요. 이 스마트 물류 운영 관리자는 기존의 물류센터 관리자하고도 좀 차별화되는 역량들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스마트 센서, 스마트 팜, 팩토리 관련 직업들, 그리고 스마트 러닝, 디지털 러닝 관련 직업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정보 보안, IT 기술 컨설턴트, 그 외에는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라든가 클라우드 컨설턴트 이런 직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55선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많던 적던 활동하고 있는 직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일부 직업은 좀 선제적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업들을 직업명만 저희가 말씀드린 보고서에 담지는 않고 그 직업명과 그다음에 수행하는 업무, 그다음에 그런 기존 직업들과의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XR 그래픽 디자이너가 기존의 3D 그래픽 디자이너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어떤 좀 팁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일련 간략하게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사용 도구, 3D 맥스라든가 이런 사용 도구들, 소프트웨어 툴 같은 것들을 저희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채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관련 자격증들, 사용 도구라든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채용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정보고요. 이런 것들은 뭐 직업 정보가 됐든 아니면 잡케어가 됐든 이런 분야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의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과제죠. 저희 연구에 저희가 이제 50억의 직업에 대해서 직무가 유사하고 취업자 수가 많은 직업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데이터 전문가 두 개 직종으로 묶고 그 세부적으로는 뭐 요 밑에 좀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2개 직종에 대해서 어떤 거를 물어봤냐면 향후 5년 후에 필요한 역량의 변화 정도, 그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5년 후의 직업 역량 중요도의 변화, 현재 근로자의 보유 역량 간의 차이, 이거를 직무와 기초 역량으로 구분해서 했고요. 역량 중요도라는 건 뭐냐면 우수한 업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해당 역량이 필요한 정도, 또 중요한 정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근로 시간이 많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 역량은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탄소 제로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 변화에 잘 대응해서 근로자가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지식기술 태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직무 역량은, 직업 역량은 실제 특정 직무에서 업무 수행하는 직무 역량과 그다음에 직업인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초 지식 태도, 가치관 같은 기초 역량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업 역량과 기초 역량의 기본적인 어떤 풀은 IT SQF에서 제공하고 있는 역량과 그다음에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IT 직업 공통 역량을 기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문 대상은 현직에 있는 경력 7년 이상의, 그다음에 소속업체가 다 주로 종사하는 기업에 있는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26명, 데이터 전문가 34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두 그룹 다 모두 현재보다 조금 현재보다 향후 5년 후의 직무 역량이 얼마나 바뀔 것이다라는 것에서 질문에 대해서 2점과 3점 척도에서 2점과 3점 그 사이로 응답을 했고요. 좀 특징적인 거는 데이터 전문가 그룹이 소프트웨어 그룹보다 더 점수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역량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요인으로는 역량 변화에 미치는 역량 요인들을 보면 IT 인프라의 발전, 사용 도구, 개발 범위 수요처의 고도화, 복잡화, 그다음에 개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현직자들은. 좀 세부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근무 환경의 변화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최근에 데이터 전문가에 비해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점이 이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데이터 분야에서는 윤리라든가 사회적 가치, 정보보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직무 변화의 요인으로 좀 보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직무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개가 되는 직무 역량 중에서 좀 그룹형에 보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현재보다 미래에 5년 후 미래에 더 중요도가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본인의 역량 수준도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 데이터 전문가 같은 경우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본인의 역량 수준도 그런 것들이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표로 이렇게 내놨고요. 화면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10개 대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 역량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데이터 전문가 모두 현재 앞으로 기초 역량의 중요도가 커지는 역량이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문제 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속적 학습 역량, 응용력, 개선 의지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결과를 여기 표로 상위 10개에 대해서 표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종별로 기술 변화와 직무 변화를 예측해서 직종별로 교육 훈련 과정을 정교하게 개발하고 훈련 기회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동일한 직종에 따라서 업계에 따라서 수요를 좀 니즈 파악을 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조금 도출하고 훈련 과정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신규 입직자 대상 훈련 과정 개발 시에는 미래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기초 역량이라든가 직무 역량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 역량 수준이 낮다고 본인들의 역량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기초 역량이나 직무 역량을 좀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종의 종사자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아마 훈련 과정 개발 시에는 좀 참고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뉴딜 등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인력 수요 조사를 근거로 인재 양성이 필요한 직종을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에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산업구조 전환 양상과 근로자의 직무 역량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모형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 아까 이제 박진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고용 수요뿐만 아니고 직무와 역량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보들을 신속하게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도 꾸준히 보급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